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아 김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첫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제목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capítulo 1라고 나와 있고요. 또 제목은 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배우게 될 때요. 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설레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본격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는 설레임들을 가득 안고 즐겁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위에 나와 있는 단어, 스페인어 단어. 자, 우리 어떻게 읽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읽으실 수 있으시죠? objetivo가 되겠는데요.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과의 목표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로 네, 인사라고 나와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새 언어를 배우게 될 때, 또 스페인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될 때 처음 접하는 문장이 바로 인사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인사말들 한번 스페인어로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인칭대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너, 그녀, 당신 이런 말들을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는지 한번 배워보실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의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말들을 한번 배워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첫 대화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 보게 되면 자,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치에는 묵음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올라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올라. 네, 올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하이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라. 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안토니오, 까르멘 이런 말들은 그냥 사람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앞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까르멘 올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제 스페인어권에서 자연스러운 거는 올라 까르멘 이 순서가 자연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한번 네, 인사말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네, 올라 루시아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올라 루시아.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이에 해당하는 올라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대화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다음은 Buenos días, profesor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Buenos días, profesor.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부에노스라는 것 자체는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또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날, 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소를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니까 네, 선생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는 아침 인사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즉, 부에노스 디아스는요, 네, 굿 모닝에 해당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부에노스 디아스.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나요? 네, Buenos días, alumnos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alumnos라는 것은 네, 학생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말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침 인사말. 네, Buenos días.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자, 올라 나와 있고요. Buenas tardes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이라는 형용사는 계속해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앞에서 아침 인사말은요. 부에노스 디아스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부에나스,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르데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르데라는 것은 오후예요. 그래서 good afternoon에 해당하는 말이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한번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Buenas tardes.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 보게 되니까 뭐가 등장을 하고 있죠? 네, 깨딸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물음표가 앞에 거꾸로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어만의 어떤 특별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라틴어 계열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물음표를 앞뒤로 또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거꾸로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서 친절하게 나 의문문이야 또는 나 뭐 감탄문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깨딸은요. 깨라는 것은 의문사 중에 왓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딸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부사로서 뭐 그렇게 그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딸이라는 말 자체가 굳어져서 관용적으로 어떻게 지내세요? 즉 영어의 하와이에 해당하는 말이 되었구나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와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네 깨딸 잘하셨어요. 즉 앞에서 배웠었던 우리 첫 번째 인사말 배웠던 거 뭐였죠? 네, 올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인사말은 Buenos días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인사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Buenas tardes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 적정하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서 안부, 하와이에 이 깨딸을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 묻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자면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Hola, ¿qué tal? 다시 한번 Hola, ¿qué tal?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는데 내가 답변을 스페인어로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B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bien, gracias. 이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bien이라는 것은 좋아요, fine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racias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라는 것은 그리고, and 라는 뜻이고요. to라는 게 바로 인칭대명사 중에 주어 중에 너라는 뜻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울 때도요. How are you? 하고 나서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문장, 대망의 문장, 그게 바로 여기 배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한 문장으로 엮어서 우리 따라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Bien, gracias. ¿Y tú? 해볼까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것만 우리 잘 기억을 해도 남들이 우리에게 뭐 깨딸이라고 물었을 때 잘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익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게요. Bien, gracias. ¿Y tú? 잘하셨어요. 이 그라시아스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스페인 현지에서는 번데기 발음, th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발음 같은 경우에는 윗니, 아랫니 사이로 혓바닥이 살짝 끝에만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한 S 발음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중남미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그 국가에 가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네, 굳이 gracias라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gracia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문장 중요하기 때문에 ¿qué tal?이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요? 네, bien, gracias. ¿Y tú? 잘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대화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부에나스 타르데스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LS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요, 영어의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LS의 주어는요, 너예요. 그래서 너가 뭐뭐이다 라고 할 때 LS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페인어는 주어에 따라서 인칭대명사에 따라서 네, 동사 변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넣어주지 않고 있음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문법편에서 네, 보다 자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에스투디안테는 아까 전에 나왔었던 말이랑 동의어예요. 즉 아까 전에 알룸노스라는 말이
네, 학생들이라는 뜻이었죠. estudiante도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of나 from에 해당하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of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뒤에 나와 있는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어의 학생이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너 스페인어 공부하는 학생이니? 아니면 너가 스페인어 전공하는 학생이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Eres estudiante de español.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보게 되니까 배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죠? 네, C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C라는 것 자체는요, 네, Yes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Yes, 네, 맞아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C 위에 악센트 표시가 찍혀져 있다라는 거, 그래야지 Yes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악센트를 우리가 뭐 실수로든 몰라서든 빼먹게 되면은 그러면 영어의 if, 뭐뭐라면 이라는 뜻으로 또는 whether의 의미를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센트 찍혀야지 yes라는 의미고요. 앞에서 봤었던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는 이 to, 너라는 인칭, 그쵸? 너, you라는 말에서 to, 우 위에도 악센트가 찍혀져 있죠. 네, 이것도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얘도 만약에 우 위에 악센트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너의 라고 하는 소유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이 뚜, 맞아, 너는? 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죠? You también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you라는 것 자체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주어 I가 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는 you고요. 너는 뭐다? tú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ambién은요.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you también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은 me too, 나도 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ou también, 나도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eres가 아니라 soy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어일 때 비동사가 soy로 변하는구나. 즉 너가 주어일 때는 ere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어일 때는 soy가 되는구나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스페인어 전공하는 학생이야, 스페인어 공부하는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문 가보도록 할게요. 5번에서는 에스테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에스테 다음에 어떤 명사가 등장한다. 그러면은 this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테만 단독으로 쓰여져 있으면 이것 또는 사람일 때는 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 문법편에서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에스테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구나 라는 점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루이스예요 라고 이번에는 3인칭 단수일 때 세르 동사, 비동사가 S로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주어일 때는 soy였고요. 너가 주어일 때는 eres, 그 다음에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S였구나 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루이스예요 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답변을 보니까 mucho gusto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mucho는 영어 단어 중에 닮은 애가 있어요. 네, 딱 봐도 얘는 멋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mucho는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usto는 기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기쁨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말도 즉 encantado 이것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그런 점이 또 뭐가 있냐면 encantado 라고 여기 교재에서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여성분이 사용을 해주실 때에는요. 여기에 encantado가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된다? encanta 다
네, 여성분이실 때는 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오화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페인어로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인사말 mucho gus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cantado가 있는데 mucho gusto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녀 상관없이 그냥 쓰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냥 mucho gusto 한 가지의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encantado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남성분이 사용을 해주신다 하면은 encantado 오라고 끝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성분이실 때는 encantada 네, 아라고 끝나는 그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해볼게요. mucho gusto 또 encantado encantada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요까지 우리 배우게 되었네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이제 헤어지는 인사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아디오스 하게 되면 이거 왠지 많이 들어봤죠? 네, 헤어질 때 바이, 안녕히 가세요, 뭐 잘 가 이런 인사말이 되는데 사실 얘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디오스와 더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자, 이거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네, 차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차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쓰는 바이에 해당하는 인사말인데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스페인어에서 또는 유럽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디오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바이에 해당하는 말이 차오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아스타 마냐나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스타라는 것은 until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냐나는 또 내일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잘 지내다가 내일 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스타 마냐나 하게 되면 내일 보자 라는 인사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아스타 루에고가 등장하고 있죠. 자, 루에고는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스타 루에고 하게 되면 네, 나중까지 잘 지내다가 나중에 봐 라는 뜻이니까 그냥 나중에 보자 라고 사용하는 말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에나스 노체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부에나스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아무래도 아침 인사, 오후 인사 배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밤 인사가 될 수가 있겠죠. 노체가 바로 네, 저녁, 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Buenas noches.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자라고 이렇게 자기 전에 사용하는 말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인사말들 4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올라 있었고요. 그 다음은요, 아침 인사 Buenos días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인사 Buenas tardes, 저녁 인사 Buenas noches. 그쵸?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말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침인데 밤 인사를 해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좀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3가지 분류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침 인사말만 부의 노스가 된다라는 거, 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뭐가 있었죠? 네, 차오 있었고요. 아디오스, 또 아스타, 내일 보자. 마니아나, 아스타, 루에고, 나중에 보자. 그래서 보통은 아스타, 루에고를 많이 쓰겠죠. 그냥 나중이면은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스타 루에고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인칭도 배웠고요. 또 의문사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왓에 해당하는 깨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자, 기본적인 인사말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달달달달 암기해 주시고 입에 붙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